보자. 명사절 이어서 봅니다. 명사절. 보자. 일어나! 명사절 이어서 봅니다. 자, 명사절은요. 접속사 세 종류 중에서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있었죠? 그죠? 그 종속 접속사 중에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있었죠? 그 명사절이야. 됐지? 그래서 명사절 봅니다. 자, 첫 번째로 that부터 볼게요. 우리가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99% 명사절이라고 봐야 돼. 99%가 명사절입니다. 가끔씩 부사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 부사절로 나오는 경우는 so that, in order that 이런 것들 있잖아. 막 아까 했던 그런 서치어 혁명 that 그런 거 나올 때나 이제 앞에 뭐가 같이 묶여야 조금 그런 부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냥 that만 나오면 일단 명사절로 때려야 돼. 그러면 that은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올 때 that은 그냥 접속사야. 절과 절만 연결하지 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절은요 완전한 절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의미는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것. 단순합니다. 그냥 명사예요. 그럼 명사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겠지. 자, 그리고 이때 목적어라고 하는 건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있죠? 을류의 의미를 가지는 것. 요것도 되지만 항상 목적어라고 하면 전치사의 목적어도 생각해줘야 돼.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죠? 그죠? 그 또한 목적어입니다. 이 역할 다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that은 that이 끄는 절은 명사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악을 하는 게 동격의 that이에요. 동격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대절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야. 모든 명사절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명사랑 명사가 연달아서 나와. 근데 가운데에 딱히 전치사 같은 것도 없고 동사도 없어. 그럼 얘가 따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 그럼 이걸 붙여 쓰는 건 무조건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 독해 보다 보면 이런 거 많잖아. 뭐저 소시올로지스트 뭐 사회학자인 뭐 마이크 뭐 어쩌고저쩌고 뭐 베이어스 막 이래서 뭐 모르는 뭐 그냥 썼어요. 이랬어. 그러면 이때 사회학자인 마이크 베이어스 이렇게 안 해. 그냥 사회학자 마이크 베이어스 명사 이어서 썼지. 그러면 사회학자인 마이크 베이어스 같다라는 뜻이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앞에 명사가 나와. 그리고 나서 앞에 명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뒤에 대절이 나와. 근데 대절도 명사라 그랬지. 그치? 그럼 이거 결국에 명사지. 같다고.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인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동격의 접속사요. 그런 거 문법적인 거 따질 필요 없고요. 보통 동격의 접속사가 나올 때는 있잖아. 앞에 나오는 이 명사가 추상적인 개념명사이고요.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야. 즉 단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거. 그 담기어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종류를 조금 써줄게. 이때 나오는 그 명사들의 종류. 자, 얘네들은 있잖아. 100% 무조건 동격이다 라고 하는 것 the fact. The fact that 무조건 동격입니다. 무조건 100%. 그리고 한 99% 정도 the idea. 어떠한 생각 이런 거. 아니면 소식, the news. 요 정도부터는 한 8, 90% 정도예요. 뉴스, 소식 이런 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assumption. 어떠한 가정. 소식. 뭐 이런 건 아니면 어떠한 원리, principle. 그럼 이것이 원리인지 가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원리인지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 그지? 이렇게 내용이 중요한 것들. 아니면 the belief, 어떠한 믿음, 신념. 이런 것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 내용이 중요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통 크게 따질 필요가 없어. 웬만하면 동격입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믿음,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생각, 뭐뭐라는 소식 이렇게 동격으로 가는 거고요. 당연히 똑같이 이 that이니까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고 접속사죠, 관계사안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선행사가 뭐가 없지. 그지? 우리가 아는
그 가장 평범한, 가장 기본적인 대시입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주어랑 목적어야. 자,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가주어진 주어 구문입니다. 가주어진 주어 구문은 있잖아. 결국에는 주어가 길면 뒤로 뺀다가 원칙이지. 그지? 주어는 명사는 전부 다 주어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 투부정사 할 때 했었거든?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면 주어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기니까 뒤로 뺀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that도 명사잖아. 주어로 쓸 수 있죠. 그럼 길겠지. 그럼 뒤로 뺄 수 있어. 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대로라면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얘가 원래는 주어였겠지. 그지? 그럼 얘가 주어, 동사, 블라블라 이렇게 갔겠어. 주어가 너무 기네? 그러면 뒤로 뺍니다. 뒤로 뺐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가 비지. 비어있는 주어 자리에 it이라는 가주어를 채우고 동사 자리에 동사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 동사 부분 쓰고 절의 제일 끝부분에 원래 진짜 주어였던 대절을 쓰겠지. 그지? 가주어진 주어 구문입니다. 그러면 보통 얘랑 비교를 해주는 게 강조 구문이거든? 강조 구문 보기 전에 약간 자리 남겨두고요. 자, 강조 구문의 구조는 원래대로라면 문장이 이렇게 있지. 그지? 이 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얘를 강조하는 그 위치에 넣는 게 강조 구문이야. 그래서 강조하는 위치가 뭐냐면 이 비동사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강조 대상을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강조 대상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that 하고 나머지 문장 요소들.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원래대로라면 주어 동사 있어? 문장이야? 주어를 만약에 강조하고 싶어. 그럼 이걸 요 자리로 넣으면 돼. 그러면 얘를 강조하면 이 be 하고 주어 나오고 that 하고 주어 앞으로 뺐으니까 없죠. 그리고 나머지 동사 부분 이렇게 간다고. 됐지? 그래서 이 틀에다가 그냥 하나 빼서 옮겼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강조 구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차이점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강조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거든. 자, 문장에서 빼오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문장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 넣을 수 있잖아. 내가 만약에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이 뒷부분에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빠져 있겠죠. 필수적인 문장 요소가 빠졌네? 그럼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됐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냥 부사를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어. 별 의미 없지만 그 의미 없는 거 그냥 강조하고 싶어. 강조해도 돼. 부사 강조해도 되고요. 부사 좀 긴 것도 되고요. 부사 절도 강조할 수 있어요. 부사절은 어쨌거나 주절에 종속되는 거니까 문장의 일부잖아. 그럼 문장에서 빼왔다고 보는 거야. 그럼 부사는 중요한 문장 역할이 없죠. 그죠? 그럼 뒤에는 완전한 절이 없네요. 자, 여기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가주어진 주어에 있었던 그 that은 그냥 접속사였지. 그지? 그러면 뒤에 항상 무조건 완전한 절만 들어가요. 그죠? 근데 강조 구문은 강조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완전한 절도 나오고 불완전한 절도 나오잖아. 그래서 혹시나 대절 뒷부분이 불완전한 절이다? 무조건 강조 구문. 돼서 무조건 강조 구문. 자, 그리고 하나 더 갑니다.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강조해. 그리고 만약 강조 대상이 사람이야. 그럼 우리 that 대신에 목적어일 경우 whom 쓸 수 있고요.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강조해. 강조 대상이 사물이야. 그럼 that 대신에 which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를 강조해. 근데 그 부사의 의미가 시간을 강조해. that 대신에 when 쓸 수 있습니다. 자, 부사를 강조해요. 근데 그 강조 대상이 장소야. that 대신에 where 써도 됩니다. 얘네 말고 나머지는 절대로 바꿀 수 없고요. 요 네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조 구문의 기본은 원래 멀쩡한 문장에다가 요 it, be, that 사이에 넣는 거죠. 다시 말해서 it, be, that을 지우면 말이 돼.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짜집기 하면 돼. 됐지? 그래서 얘는 it, be, that을 생략해도 괜찮다. 그래도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얘는 요
라는 거. 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사가 그럼 두 개겠구나. 대절에 나오는 동사, 주절의 동사. 됐죠? 요 정도. 이게 지금 가주어진 주어고요. 다목적어, 지목적어까지 볼게요. 이 부분 지울게요. 똑같습니다.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럼 주어나 목적어가 길면 뒤로 뺀다가 기본 형태지. 그지? 가목적어, 지목적어는요. 아무 때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나오는 5형식 구문에만 씁니다. 조건은요. 동사가 종류가 정해져 있어. make, find, think, believe, consider 이 5가지 동사일 때 씁니다. 자, 이때 얘네들은 그때 몇 번 얘기했었어. 만약에 내가 이 담요가 아주 보드럽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내가 담요를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죠? 담요가 보드럽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담요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부드럽다지. 그러면 목적어인 담요가 아니라 부드럽다, 목적, 보어가 중요하죠. 그죠? 이 모든 동사들이 그래. 내가 담요를 낡게 만들었어. 막 썼어. 그럼 낡았다가 중요하지. 담요를 내가 만들어냈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목적, 보어의 뜻이 중요하다. find,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알아내다.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뭐뭐 하다고 믿다. 뭐뭐 하다고 고려하다. 여기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동사랑 목적 보어의 의미 관계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어지면 안 돼. 그래서 목적어가 너무 길어? 곤란해. 너무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때 짧고 귀여운 it을 써줍니다. it을 써줘요. 그럼 가목적어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목적보어는 그대로 떨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짧으니까 붙었지. 그니까 이제 그 뒤에 편하게 진목적어를 써주는 거야. 그럼 아까 나온 얘랑 똑같습니다. 진목적어에 나오는 거는요. 당연히 그냥 명사절을 끄는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절이 들어가는 것이고 얘가 진짜 목적어이기 때문에 의미는 이렇게 넣어서 해석을 하되 가져오신 저는 이거 지우고 원래 자리로 넣어도 되죠? 그죠? 다목적어, 진목적은 얘네가 중요한 거야. 넣으면 다시 멀어지지. 안 돼요, 넣으면. 그래서 얘를 지우고 원래 자리로 넣을 수 없습니다. 다목적어, 진목적어는 그대로 유지. 자, 그래서 that she was kind 이렇게 하나 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 절 자체가 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한다. 주어절, 동사, 보어. 됐지? 그러면 주절은 요거야. 얘네가 주절이지. 이거의 문장 요소로서 주어로서 쓰였죠. 종속절이죠. 그죠? 주어 역할을 했네. 명사절이죠. 됐죠? 요거입니다. 뒤에 나오는 거 뉴스 소식이네. 그럼 뒤에 나오는데 볼 것도 없다고. 동격입니다. 그럼 그녀가 구조되었다라는 소식은 그를 안심시켰다. 쉽죠? 그죠? 다음. 뭐부터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 가목적어, 진목적어 지울게. 첫 번째로 that 했었고요. 두 번째 what입니다. 자, what은요 대시랑 기본적으로 의미나 이런 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that은 그냥 접속사거든. what은요 얘는 접속사이자 what 자체가 하나의 명사야. 그럼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럼 what이 끄는 절 안에는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뭐 하나가 빠져야 돼. 됐지? 그래서 얘는 뒤에 완전한 절 온다 그랬죠? 그죠? what은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이거밖에 없어. that이랑 what의 차이는 완전한 절이 오느냐 불완전한 절이 오느냐 요것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럼 what도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다 쓸 수 있습니다. 됐죠? 동격은 안 됩니다. 동격으로 하기에는
여기는 what이 뭐뭐 하는 거 했을 때 뜻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다기보다는 좀 지가 뭔가 자리 하나 차지하는 느낌? 그래서 조금 안 되고요. 자, 그래서 what은 예문부터 볼게요. what she wants, 그녀가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가 빠진 상태로 동사가 또 나왔지. 그지? 그러면 목적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what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럼 what은요, 이 문장 안에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이자 플러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절 안에서는 목적어 역할. 자, 근데 문장을 보면요, 뒤에 동사가 나왔다는 건 절 자체는 주어 역할을 하는 절이죠. 그죠? 얘가 동사, 보어. 됐지? 얘가 하나 써줍니다. 그래서 what은 절 자체도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 what도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는 what도 하고 플러스 what이 이끄는 절도 한다. 그래서 둘 다 역할을 따로 찾아줘야 돼. what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지? what이 이끄는 절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지? 따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뭐인지 아닌지 뜻으로 볼게요. 접속사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whether. whether이 기본값. 이렇게 세 가지 쓸 거고요. 그리고 if. 비교하기 편하게 옆에다가 쓸게. 자, whether는요, 바로 뒤에 올나 써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써도 되고, 아니면 whether 먼저 써놓고 주어 동사 쓰고 절 끝에다가 올나 써도 되고요. 바로를 썼다는 건 생략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냥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whether, 주어 동사 다 똑같습니다. 자, if는요, 얘는 못 써요. if는 바로 뒤에는 올낫을 쓸 수 없고요. 절 끝에는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했을 때 whether이든 if든 어쨌거나 얘네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지. 그치? 그러면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 역할을 할 거야. 그럼 whether이 이끄는 절,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 역할을 할 것이고요. 보어 역할을 하는 절로 쓸 것이고, if도 마찬가지로 명사니까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문장 역할을 하겠지. 그치? 자, 근데 이렇게 굳이 구분했다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야. whether이 기본값이라고 했어요. whether은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에는 항상 두 종류 있다 그랬지. 그치? 이 whether은 동사 뒤에도 올 수 있고요.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if는요, 주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없고요. 목적어로만 쓰일 수 있어. 근데 내가 목적어 세 번 쳤다? 이유는 뭐냐? 목적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지. 그치? if는요, 동사 뒤에만 올 수 있고요. 전치사 뒤에는 올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동사 뒤에서 뭐뭐을의 뜻으로만 쓰여요.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부사절 했으니까 부사절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부사절인 whether는요, 자, 명사절일 때 의미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했었지. 그지? 이게 둘 다 같은 의미죠, 지금. 그죠? 자, 근데 얘는 뭐뭐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쓰면 그냥 부사절이야. 됐지? 그러면 if도 부사절로 써요, 만약에. 이거 우리 그거 조건으로 봤었죠.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조건을 나타내주는 표현. 그래서 절이 문장 역할을 하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뜻도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문법적인 구조가 좀 잘 보여. 그럼 명사절이네? 그럼 뭐뭐인지 아닌지겠다. 부사절이네?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구조가 잘 안 보여. 잘 모르겠어. 의미로 생각을 해봐. 해석을 해서. 그래서 조건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부사절이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해서 구분해주면 되겠고요. 볼게요.
동사지. 동사 뒤에 오는 무엇을를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때 if가 오든 whether이 오든 상관없겠지. 그지? 자, 그래서 I knew Alice or not. 내가 앨리스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봤다. 이때는 둘 다 상관없다고. 됐죠? 뒤에 뭐나 쓰든 말든 뭐 상관없겠고요. 저기 쓸 수 있는 것들 써줬죠? 그죠? 저걸로 보면 되고요. 자, whether 그가 he will come or not. 그가 올지 안 올지 하면서 뒤에 동사가 있네. 주어 역할을 하는 절이지. 그지? if는 동사 뒤에만 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if는 쓸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똑같이 얘는 똑같이 동사 뒤에 있거든? 그지? 근데 이거 if 안 돼? 동사 뒤에 오면 쓸 수 있잖아. 을을 동사 뒤에 가는 게 목적어만 있을까? is를 봐봐. is의 뜻 있어? 그냥 너무 이다잖아. 뭔지 모르잖아. 뒤에 오는 건 보어라고 보어. if는 보어 역할은 할 수 없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보어 역할은 whether만 된다고. 그래서 질문은 비가 내일 올지 안 올지 이다. 보어니까 if 안 돼. 됐지? 그리고 간접어문부터 볼게요. 자, 우리 세 번째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랑 if까지 봤었고요. 네 번째 명사절입니다. 간접어문은 자, 간접어문의 형태는요. 의문사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의문사가 맞다고 해서 도치하지 않아. 물음표가 있어야 도치하는 거야. 물음표 없으면 도치하지 않아.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절대로 얘네 도치하지 않는다. 됐죠? 도치하지 않고 원래 순서 그대로 간다. 요 의주동 요 순서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종속접속사 명사절 파트를 하는데 간접문문 얘기를 했다는 건 간접문문은 진짜 내신 때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치? 종류가 상관이 없어. 그냥 의문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잖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 무조건 명사절이야. 무조건 명사절 밖에 없습니다. 됐어? 그냥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항상 그냥 명사절이야. 됐지? 그럼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절로 쓰이겠죠. 그래서 다만 이 역할을 명사가 단어로서 역할을 하는지 절로서 역할을 하는지 그 차이라 그랬어. 그지? 그리고 이때 말하는 목적어라는 것의 의미는 동사 뒤에도 올 수 있지만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간접어문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경우 정말 많고요. 됐죠? 자, 중요한 건 의문문의 의문사의 종류거든? 우리가 뒤에 완전한 절일까 불완전한 절일까 알려면 의문사가 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의문사의 종류를 봅니다. 의문 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생겼으면 대명사야. 그럼 관계대명사, 사람을 선행사로 받을 때 who나 쓰죠. 그죠? 사물을 선행사로 받을 때 which 쓰죠. 그죠? 선행사가 없을 때 what 쓰죠. 그죠? 소유격일 때 whose 쓰죠. 똑같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의문 대명사야. 즉 명사네. 그럼 이 의문사 자체도 하나의 명사이고, 그죠?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문장 역할을 하겠지. 그지? 얘네가 명사니까 문장 안에서 주목보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뒤에도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다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상관없다고 그랬어. 얘네가 이제는 절 자체는 무조건 명사절. 주목보 역할하고 그 절 안에서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따지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의문부사. 간격 조금 생각해주세요. 자, 의문부사. 관계 부사랑 똑같이 생기면 부사야. 자, 시간일 때 when, 장소일 때 where, 이유일 때 why, 방법일 때 how 쓰죠. 그래서 차이는 how를 두 개 씁니다. 관계부사는 4개밖에 없고요. 의문사는 5개입니다. how가 2개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얘는 부사네. 부사는 문장 역할이 없지. 그지? 그러면 뒤에 완전한 절이 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가 딱히 부사니까 뭐가 없어. 그지? 부사네? 그러면 당연히 문장 역할이 없다. 문장 역할이 없이 그냥 이 의문사의 의미만 생각해주면 되겠다.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사와 다른 점은 하나 더. 얘네들은 의문 형용사가 있어요. 사람을 제외한 which, what, whose는 의문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의문 형용사. 형용사라 함은 이 의문사 바로 뒤에 명사를 받아줘. 명사를 끌고 와. 명사라는 건 문장 안에서 주, 목보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뭔가 하나를 끌고 앞으로 가는 거야. 차이가 뭐냐면 이 의문사, 의문 대명사랑 의문 형용사 차이가 뭐냐면 그런 거야. 우리가 위치라고 해. 그럼 위치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어떤 것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근데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뭐 먹고 싶어? 떡볶이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이랬어. 그러면 which 해도 되지. 어떤 것 해도 되지. 아니면 그냥 내가 걷다가 which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떤이라는 형용사로 쓰이지. 왜? food가 명사잖아. 그럼 명사를 보면 얘는 형용사 되지. 이 차이야 그냥. 의문인 대명사든 형용사든 그냥 이 차이로 보면 돼요. 됐죠? 쉽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how 얘기 지금 안 하고 넘어갔거든? how는 어떻게라는 방법의 뜻일 때 그리고 얼마나라는 정도의 뜻일 때 이때 달라집니다. 자, 얼마나라는 표현은 꾸미는 말만 얼마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즉 바로 뒤에 꾸미는 말을 나타내줘야 돼. 형용사나 부사가 바로 붙어줘야 됩니다. 붙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되지? 예쁘다라고 했어. 그럼 예뻐 이러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주관적이잖아. 기준이 다르잖아. 얼마나 예쁜데? 아 이만큼 예뻐 이랬어.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봤어. 에이 이만큼 이럴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정도를 나타내주는 거 꾸미는 말. 그러면 무조건 이 정도의 하는요. 하는 뒤에 오는 형용사 부사가 묶여서 의문사 구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온다야. 자 하나 더. 형용사네요. 형용사 그냥 막 갖다 쓰니? 문장 역할 있어 없어? 형용사 무슨 역할해 문장 안에서? 꾸며주는. 그렇지 꾸며주고 그리고 뭐 아이씨 졸라 열심히 경험했는데 형용사 무슨 역할 합니까? 보호 역할도 하고요 명사도 수식하잖아 꾸며주는 말도 하고 보호 역할도 한다고 이거에 따라서 달라. 만약에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를 끌고 왔어? 그러면 형태가 그렇게 되겠지. 하고 나서 형용사 나와. 그리고 나면 뒤에 주어 동사하고 나서 원래는 보호가 필요해. 근데 보호가 안 나와야 돼. 왜? 얘가 보호니까. 보호 앞으로 끌려간다고. 됐어? 자 그리고 명사를 수식해. 그럼 이때는 수식하는 명사를 같이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얘는 있는 형태가 how 했어. 그리고 나서 형용사 나왔어. 그리고 나면 얘가 꾸미는 명사를 같이 끌고 간다고. 됐지? 그럼 아씨 또 명사네? 명사 문장 안에서 주목보 역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뒷부분에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이 명사가 같이 끌려가. 됐어? 그래서 how는 형용사를 받아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이거 해보니까 얘만 하나씩 써줍니다. 자,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됐을 때 보어를 수식한다. how 얼마나 아까 봤던 거 있죠? pretty 얼마나 예쁜가? pretty she is 이렇게 쓰면 돼. 원래는 she is pretty잖아. 이 뒤에 오는 보어가 앞으로 끌려갔다고. 되지? 이것도 이거 하나 써준다. how 형용. 자 이렇게 했어. 동사 위치 봐봐. 여기 있지? 주어가 동사 앞에 있지. 도치 안 됐잖아. 그러면 의문문 아니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됐지? 그러면 like 네가 좋아하는 게 누군지 뒤에 목적어 필요하죠. 그래서 근데 없네? 어디 갔어? 여기 있어. 목적어 앞으로 끌려갔어. 왜? how가 pretty를 꾸미고 얼마나 예쁜가. 근데 예쁘는 소녀를 꾸미잖아.
이렇게 같이 끌고 간다고. 됐어?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의 목적어 앞으로 끌려간다. 주어의 경우에는 그냥 how pretty girl, 뭐 is,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 그래서 간접부분 생각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되는 거 하나만 더 갈게요. which랑 what 구분해줍니다. 자, which랑 what 차이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which는 범위, 즉 선택지가 있어. what 범위, 즉 선택지가 없어. 보통 what을 구분하려고 하면 좀 헷갈려하거든? 근데 which를 구분하려고 하면 쉽다? 내가 너네한테 물어봐. 얘들아 너네 영화 뭐 좋아해? 이랬어. 무슨 영화 좋아해? what일까 which일까? 영화라고 했으니까 선택지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고민 생각을 해봐. 내가 무슨 영화 좋아했잖아. 그럼 선택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거 같죠? 그죠? 선택지라는 건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너네 무슨 영화 장르를 좋아하니? 라고 했어. 장르는 정해져 있죠. 그죠? 호러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막 코미디 뭐 로맨스 다 있지. 그럼 which야. 그 선택지 안에서 정하면 되지. 근데 내가 무슨 영화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장르를 물어보는 건지 너네 최애 인생 영화를 물어보는 건지 지금 요새 보고 싶은 영화를 물어보는 건지 모르잖아. 그치? 그냥 영화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럼 이건 what인 거야. 무슨 영화 좋아해? what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너네를 다 납치했어. 다 데리고 자 너네 집에 못 가. 이러고 다 데리고 저기 월드타워에 있는 롯데시네마에 데려왔어. 너네 오늘 나랑 영화 봐야 돼. 이래. 자 그리고 다 같이 상영 시간표를 봅니다. 자 뭐 볼래? 했어. what이야 which야? 됐지. 명확하지. 그치? which라고 하면 상영 시간표 안에서 골라야 돼. 그럼 똑같이 무슨 영화 볼래? 무슨 영화 좋아해? 해도 고르는 게 있으면 which, 없으면 what. 그럼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너네 음식 뭐 좋아해? 이랬어. what일까 which일까? what이야. 그러면 which가 되려면 얘들아 너네 피자가 좋아 치킨이 좋아? 이랬어. 어떤 음식이 좋아? 피자야 치킨이야? 했어. 그때가 which라고. 됐지? 뭐가 좋아? 피자가 좋아 치킨이 좋아? 순살치킨이랑 피자예요. 아 뼈치킨은 용납 못해? 네. 조금 가혹한데? 선생님은 피자가 좋습니다. 어릴 때 치킨을 하도 많이 먹었더니 맨날 뭐 어디 가면 만만한 게 치킨이야. 하도 먹었더니 치킨이 너무 물려. 하여튼 음음사 요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마지막 5번째 복합관계사 볼게요. 우리 지금 종속 접속사 돼서 명사절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은 명사절로 쓰인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일단 복합관계사라는 게 뭔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아는 그 관계대명사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ever를 붙이면 복합관계사야. 이렇게 후두둑 하는지 집에 가고 싶은가? 그것은 나의 의지적인 표현인가? 자 그러면 똑같이 관계사의 종류 보면 돼. 우리 아까 의문사 할 때도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거 봤었지? 똑같이 보면 돼. 사람일 때 whom, 사물일 때 which, 선행사 없을 때 what, 소유격일 때 whose 썼죠? 그죠? 똑같다고. 여기에다가 ever 양치같이 붙이면 됩니다. 2로 끝나는 경우는 뭘만 붙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ever가 가진 뜻은 뭐뭐 든지 요 정도. 무엇이든지 가져와라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똑같아. 의문사랑 그냥 똑같이 봐. 자 의문 대명사 이렇게 네 가지 있었죠. 이 중에서 얘네는 대명사였어. 그럼 대명사니까 당연히 얘네 자체가 하나의 명사가 되죠. 그죠? 명사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하죠. 그러면 당연히 복합관계 대명사 뒤에도 불완전한 절이 오지. 그죠? 아까 의문사 할 때도 사람을 제외한 요 세 가지는 형용사 됐었지.
복합관계사도 똑같습니다. 얘네도 복합관계 형용사로 쓸 수 있어요. 형용사로 썼을 때는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 된다 그랬어. 그치? 내가 아까 그랬지. whichever 어떤 것이든지 해도 되고 whichever food 어떤 음식이든지 괜찮지? 그치? 똑같아. which를 어떤 것으로 쓰든 which food 어떤 음식 형용사로 쓰든 똑같아 이것도. 그치? 거기에 그냥 든지 뜻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명사가 왔네? 또 명사야. 명사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 하죠. 그죠? 그럼 똑같이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앞으로 끌고 간다. 됐지? 요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합관계사는 사실 우리가 지금 명사절 카테고리에서 배우고는 있는데 명사절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부사절도 있거든? 그래서 명사절로 쓰일 때랑 부사절로 쓰일 때 차이는 뭐냐면요. 요 whoever, whichever, whatever, whosoever를 같은 표현으로 바꿀 때야. 명사절로 쓸 때는 anyone, who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복합관계 형용사일 때 anything, which 이게 관계사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합관계사라서 가능한 거고요. 뭐 anything that 아무거나 누구의 것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똑같잖아. 그치? 부사절로 쓸 때는 전부 다 노메럴로 바꿀 수 있어요. 노메럴 뭐시기 똑같아. 그냥 노메럴 후, 노메럴 which, 노메럴 that, 노메럴 뭐 what, 노메럴 whose 똑같아. 그래서 부사절 우리 복합관계에서는 관계사 다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일단은 명사절 위주로 봐주면 되겠어요. 그럼 똑같이 명사절이니까 절 자체도 문장 안에서 주목보 역할을 하고 당연히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전치사 뒤에도 오고 똑같다. 자, 바로 예문으로 넘어가자. 어순별 풀어봅니다. 이거 문장으로 분석하면 진짜 헷갈리거든?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일단 홀수번만 볼 건데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접속사의 종류가 이 명사절만 있는 게 아니었어. 접속사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오늘 우리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 중에서 명사절 3가지 나간 거야. 그랬지? 그래서 얘가 등위 접속사가 나왔는가, 상관 접속사가 나왔는가, 종속 접속사가 나왔는가 구분해 줍니다. 되죠? 등위 접속사나 등위 접속사일 경우에 병렬 구조 파악해주면 되고요. 등위 접속사일 경우 병렬 구조, 상관 접속사일 경우 걔네 의미 관계 찾아주면 되고, 종속 접속사일 경우 명사절인가, 형용사절인가, 부사절인가 구분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명사절일 경우에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하는가, 목적어 역할하는가, 보어 역할하는가. 자, 그리고 종속 접속사일 경우에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가, 불완전한 절이 오는가. 자, 문제는 뭐냐면 한 문장에 하나씩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접속사 다 찾아줍니다. 자,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일단 홀수번만 보세요. 해보세요. 우리 3분 남았어. 아니야. 우리 문제 푸느라 10분에 시작했잖아. 내가 10분을 주긴 했지만 15분 좀 넘어서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명사절이 예문으로 보면 진짜 어려워서 예문은 보고 가야 돼. 등위 접속사에다가 A와 B의 관계를 넣은 거.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찾으면 돼요, 오늘? 찾아서 의미 쓰고요. 병렬 구조일 경우 병렬 구조 받아주고요. 모든 등위 접속사는 병렬 구조가 있죠. 종속 접속사일 경우 주절과 종속절 구분해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혜진이는 진짜 안 붙는다. 피부가 좋아서 그런가? 그럼 안 보여요? 아니 근데 진짜 친구들 막 보면은 진짜 막 땡땡 막 이런 100m 밖에서도 하고 보이는 애들 많아. 그냥 오늘 갑자기 상태하고 온 애 같아. 나도. 근데 나 오늘 병원도 가고 교재 만들어야 돼. 요새 왜 만들어요? 우리 지금 교재 다 끝나잖아. 다음 주부터 써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모의고사 한 판 볼 거고요. 모의고사 한 판 보고 그때 그 함수금이랑 어휘 걔네 했던 거 구조 분석 조금 하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새로운 교재로 나갈 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 모의고사로 숙제 내줍니다. 한두 번 풀어보고 들어갈 거예요. 보자. 1번부터 보세요. 자, keep in mind라고 있네. keep.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명령문 들어가는 거. 명령문은 앞에 누라는 주어를 생략한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주절이야. 그래서 동사 keep in mind 자체가 명심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냥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보면 돼. 그러면 얘네가 받아주는 목적어가 없지. 그치? 그러면 뒤에 나오는 요 대절은 요 keep in mi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네요. 그럼 얘가 주절, 얘가 종속절이야. 주절의 일부로서 몸종으로 쓰이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럼 그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네? 그러면 품사는 명사가. 명사를 끄는 접속사고요. 대시죠? 무엇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뒤에 완전한 절 들어갑니다. 됐죠? 자, 접속사 하나 찾아보요. 접속사 하나 더 있죠?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 하면 A나 B 둘 다 아니다. 부정어였죠?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 병렬 구조는 요 대절 안에서 첫 번째 주어와 두 번째 주어, 주어 두 개를 병렬시키고 있지. 그지? 자, 주어 두 개 병렬시키고 있고요. is ever final, 절대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A나 B 중에서 수일치 이해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failure 단수네요. 단수 동사. 됐어? 요 정도로 보는 거야. 자, 3번으로 넘어간다. 복잡하죠? 왜 이렇게 위치가 안 올라와? 이게 최선이야? 봅시다. 자, there is nothing. there is 구문이 있으면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is가 동사, nothing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주절이네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접속사 뭐 있냐면 either A or B. A나 B 중 하나. 자, 그러면 이때 병렬시키고 있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로 완벽한 문장이거든? 그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1, 형용사 2. 둘 다 앞에 있는 nothing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but 등위 접속사 들어가 있네요. 등위 접속사. 그죠? 자, 그러면 there is nothing either good or bad. 자, 여기에 좋거나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thinking, 생각하는 것은 makes 만들어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 등위 접속사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절 하나, 요 but을 기준으로 뒤에 두 번째 절 두 개. 둘 다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절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요. 당연히 등위 접속사가 완전한 절 두 개가 묶이죠. 그죠? 생각은 만들어요. 그것을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다? nothing good or bad. 좋거나 나쁜 건 없다 그랬지.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만든다. 여기에서 so의 의미는 good or bad 얘기하는 거야. 됐어? 생각을 하면 그 무엇인가 물건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게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좋거나 나쁘게 만든다. 됐지? 5번. 자, each stage of life, 삶의 각 단계는 is나 아닙니다. 자, 주어 동사 나올 거예요. is, 비동사죠? 그죠? 그럼 비동사 뒤에는 의미 부족하니까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하다 그랬어.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지금 상관 접속사 하나 나옵니다. Not only A, but 뒤에 also 생략돼 있죠? but도 B, A뿐만 아니라 B도. 자, 그러면 얘는요, 뭐가 지금 연결되고 있느냐? 뒤에 a complete life 첫 번째 보어, preparation 두 번째 보어, 보어끼리 병렬 구조. 보어끼리
4가지의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삶의 각각의 단계는 is not only 뭘뿐만 아니라 완전한 삶이야. in itself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삶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다? 준비이다. 무엇에 대한 for the next 그 다음을 위한 준비이다. 자 그러면 등이 그 상관접속사일 때 A와 B는 비슷한 구조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명사, 전치사구, 명사, 전치사구 비슷한 구조로 의미적인 관계 잘 들어가고 있죠. 됐죠? 7번. 자, stop thinking 들어가 있네요. 동사 원형이네요. 명령문이죠. 그래서 you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니 요거 자체가 하나의 주절이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stop thinking 생각하는 걸 그만두래. 자, 여기에 나오는 think 동사지. 이 동사에 목적어가 아니네. 쏘리. 뒤에 about 전치사 들어가 있죠. 전치사 뒤에 명사 필요하죠. 뒤에는 what you don't have의 꽉가로 명사절입니다.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절이죠. 그죠? 자 그리고 what은 that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그랬어? 불완전한 절이 온다 그랬잖아. 여기에서 what은 접속사이자 명사의 역할 같이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뒤에 봐. you 너가 동시에 가지지 못했어. 뭘? 목적어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what이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 what이 끄는 절은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절.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접속사 하나 더 들어갑니다. and 등위 접속사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가 뒤에 find 동사가 있거든? 그럼 don't have, 요 have랑 병렬일까? 아니면 stop이랑 병렬일까? 그렇지. 잘 찾았어. 자, stop thinking and find 요렇게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문장에서는요, and 등위 접속사로 묶여 있으니까 요 stop thinking이라는 주절 하나, 그리고 find solution이라는 주절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됐죠? 주절은 두 개야. 그 안에 종속절은 what절 하나. 됐어? 얘가 종속절. 자, 그리고 find 찾아라. a solution. 해결책을 찾아라. 그럼 얘도 find로 문장을 시작한 거거든? 그러면 얘도 그냥 명령문을 지금 명령문 두 개를 병렬시킨 거죠. 그냥 yourself는 그냥 스스로 제기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입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얘는 강조를 위해서 나온 거. 9번. 자, it doesn't matter what age you are 들어가 있습니다. 자, it 그것은 doesn't matter. matter는 동사로서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죠? 완벽하지. 그지? 그러면 이 완벽한 문장에서 what age you are 명사절이잖아. what절은 얘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뒤에도 또 있네. What you look like 또 명사절 있네요. or where you come from, where you come from. 얘 you랑 come 주어 동사 순서 바뀌지 않았지? 간접 의문문이죠. 또 명사절이네. 아니 명사절이 3개나 나왔어. 뭐 하는 짓이지? 가주어진 주어. 내가 그 얘기했다. 가주어진 주어 혹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진주어랑 진목적어가 명사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종용법 됐죠. 동명사 잘 쓰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명사절 다 가능해.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다 명사절이지. 다 쓸 수 있어. 됐어? 자 그러면 얘네는 결국 진주어 1, 진주어 2, 진주어 3. 왜 주어가 3개나 나왔지? 등위 접속사가 있네요. 자, 요 컴마를 통해서 이렇게 3개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럼 이 등위 접속사는 주어 3개를 연결시켜주고 있죠. 주어 3개를 병렬 구조로 만들어주고 있다. 됐어? 자, 그럼 이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주어 3개가 병렬이 되고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를 통해서 진주어 너무 길지? 뒤로 보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요 안에서 봅니다. 자, 요 안에서 동속절이죠. 요거 셋 다. 절이 주어 역할하고 있죠. 문장의 요소로서 쓰였죠. 그럼 얘네 지금 3개 전부 다 종속절이야. 그러면 요 종속절 중에서 그 접속사 봅니다. what이네요. what은 that과의 차이가 뒤에 불완전한 절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내가 그냥 what절도 얘기했었고 의문문도 얘기했었거든. 간접 의문문. 살짝 볼까? 야, 뒤에 불완전한지 봐봐. you가 주어지, or이 동사지. 그치? 비동사
뒤에 보어 와야 되죠. 보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A지. 왜 얘가 앞으로 갔지? what은요 의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의문 형용사예요. 의문 형용사니까 무슨 나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아는 그 what절이 아니라 얘는 간접 의문문이었어. 자, what you look like. 네가 뭐처럼 보이는지. 자, look like you. 자, 여기에서 like는 뭐뭐 같은, 뭐뭐처럼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 와야 되죠. 그 목적어 what입니다. 됐어요? 요거는 간접 의문문으로 보든 그냥 what절로 보든 상관은 없겠어요. 하여튼 여기 있는 what은 명사기 때문에 접속사이자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절 들어갔죠. 그죠? 자, where 봅니다. 네가 come 왔어요. come 어디에서 왔어요? come from 자체가 어디에서 오다야. 그럼 어디에서 오는지 장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장소인 where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입니다. 됐어? 이렇게 받아주면 되고요. 복잡하죠? 할 수 있겠니? 3개만 더 해보자. 11, 13, 15만. 아 진짜 한 1분만 줄게. 살짝 느낌만 봐. 내가 다 해줄게. 불안해서 그래. 지금 하는 거 구조 분석만 잘해도 내신이나 이런 거 진짜 필승이야 얘들아. 눈에 딱 구조가 보이는 순간 영어는 된 거야. 근데 지금 안 보여서 힘든 거야. 볼게요. 11번 봅니다. How you handle conflict 들어가 있죠. 그죠? You handle conflict.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앞에 있는 how는요. 물음표 없죠? 그죠?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사고요. 방금 부사랑 똑같으면 부사라 그랬지. 그지? 그럼 얘는 의문? 부사겠네. 그럼 딱히 문장 역할이 없으니까 뒤에는 완전한 절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지. 그리고 how는 2개 있다 그랬어. 어떻게일 경우에 그냥 나오고요. 얼마나일 경우는 뒤에 형용사 부사 있다 그랬죠. 형용사 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지금 간접 의문문이고요. 간접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명사절이죠. 종속절입니다. 종속절이고요. 명사절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사가 나오네. 그럼 얘는 주어 역할하는 절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종속절, 즉 명사절로서 쓰여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주어로 가면 요 determines 요 절이 주절이지. 그지? 주어 동사 determines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요? The course of your life. 너의 과정을 결정해. 그리고 and 등위 접속사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죠? 등위 접속사 나오면 병렬 구조 뭐라 그랬지? 그지? 앞에 봐봐. The course of your life 첫 번째 목적어, 뒤에는 your relations 너의 관계들 두 번째 목적어. 그럼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똑같아서 생략한 거야. 목적어 2개가 병렬되고 있습니다. 그럼 how you handle conflict determines the course of your life and how you handle conflict determines your relationships. 됐어? 13번. 자, you can take whichever seat is available 들어가 있고요. 자, 너는 can take
가져갈 수 있어. 취할 수 있어. 무엇을? take. 무엇을 가져가는지 목적어 필요하죠. 그죠? 그럼 뒤에 있는 절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네요. 자,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품사는 명사절이겠고요. 그죠? 그리고 요것의 종류는 보세요. 에걸이 들어가 있네. 관계 대명사네. 관계 대명사에 에걸 붙은 거 복합관계사라고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복합관계사로 봅니다. 자, 요 안에서 복합관계사는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다고 그랬거든. 답해 봐봐. Seat is available. 좌석이 가능하다. 됐지? 완벽하네? 그럼 앞에 있는 whichever은 뒤에 있는 seat을 꾸며주고 있는 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복합관계 형용사. 그래서 무슨 명사든지 간에 뭐 위치니까 조금 더 뜻을 강화하면 어떤 명사든지 간에 이렇게 쓰면 돼. 어떤 명사든지 간에 이용 가능한 건 너 다 쓸 수 있다. 됐죠? 15번 마지막. 자, 나는 이걸 배웁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배워요. 완벽하네요. 그죠? 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관적 숙사 not because, but because 들어가 있네요. 그죠? not A but B네. 요거 상관적 숙사지. 그지? A가 아니라 B라는 뜻이죠. 상관적 숙사고요. 자, 이때 완벽한 문장 안에 들어갔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지. 그지? 그럼 요 not A but B가 이어주는 거는 because 절이네. 그지? because는 종속 접속사 중에서 부사절이었죠. 그죠? 그래서 종속절이고요. 품사는 부사절이고요. 문장 안에서의 의미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절이죠. 됐죠?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종속절이니까 얘는 주인공이 아니지. 결국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서브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종속절, 부사절 어쨌거나 상관없어. 접속사네? 그럼 당연히 모든 접속사니까 부사절 접속사는 전부 다 뒤에 완전한절 받아주죠. 그죠? 그런데 뒤에 봐봐. 내가 have to 부족하지 않아? have to 뭐 해야 한다. 조동사밖에 없는데? 그지? 뒤에도 봐봐. 내가 really want to 원한다. 뭐 하고 싶다. 동사가 부족하잖아. 그지? 왜 불완전한 절이 왔을까? 앞에 있는 동사구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have to 뒤에 learn something. 원래 있는데 그냥 앞에 똑같으니까 굳이 두 번 쓰지 않는 거야. want to 똑같아요, 뒤에. learn something. 원래 들어가는데 앞에 있으니까 안 쓴 거라고. 됐죠? 끝. 자, 오늘 해야 하는 거. 일단 시험 다 봐야 됩니다. 시험 다 보고요. 시험 그냥 내고 가. 괜히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우리 오늘 부사절 연습 문제 확인해서 체크하고요. 그리고 오늘 듣기 숙제 있었죠? 2022년 9월 듣기. 얘네 점수 확인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였냐? 장문부터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 3가지 확인하고 나서 답지 받아서 채점하고 점수 얘기하고 가고요. 시험은 그냥 제출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얘들아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 가는 사람. 화요일부터 가요. 그치? 화요일부터 갔던 것 같은데 월요일에 가? 근데 다 다음 주 아니에요? 너네는 다 다음 주야. 바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월요일. 다음 주에 가요. 계약은 안 하는데 월요일에 가? 네, 저 셋째 뭐 있어서 다음 주부터 그러면 그 어. 원래 시간표예요? 다음 주부터 2주간 언제 오는데요? 6시 반. 그래서 우리 1월 30일 월요일부터 2주간이거든? 2주간 학기 중 시간표로 저녁 시간표로 가고요. 나머지 2주 동안 다시 방학 시간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2월 10일 이때까지 2주간 우리 6시 반까지 오면 됩니다. 그냥 좀 더 일찍 하고 그냥 일찍 가면 안 돼요? 1학년이 있어. 너네가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시험 보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6월 10일 지나서 2주간 다시 방학시간표거든? 2월 13일 이때부터 너네 2월 27일에 계약하는 사람 없다 그랬지?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그죠? 27일까지만 할게요. 이때까지 다시 우리 낮 시간표 그래서 이때 다시 11시부터 12시 시험 12시부터 2시 수업 됐죠? 숙제 같이 써줄게. 숙제 어디 가서 이상한 썰 풀고 막 숨 못해. 우리 1월 30일 그때 월요일에 해야 되는 숙제 독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독해 중에서 좀 비슷하라고 쓸게요. 우리 함수들이랑 어디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얘네 문제 푸는 거 문제 푸는 거랑 내가 3번이랑 5번 질문 분석해오라 그랬거든? 그래서 소재랑 주제 찾으라 그랬고요. 소재 찾고요. 주제 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나왔던 거 어휘랑 문법 표현 정리하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각 두 문장씩 찍어줬어요. 각 두 문장씩. 지금 우리 저렇게 하는 것처럼 구문 분석해옵니다. 구조 분석해오면 돼요. 요거 월요일 숙제입니다. 됐죠? 끝이에요. 시험. 오늘 요거 등위 접속사랑 명사를 지금 나갔지? 그래? 다음 주에 월요일에 보는 시험이 단어 31에서 34 사생활까지 합치면 되고 오늘 나가는 거 요거 등위 접속사 플러스 명사절 어순 배우고